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0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경우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7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그 다음으로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는데,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간목은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니 경은 금의 기운, 즉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뿐만 아니라 내일 공부하게 될 신이라고 하는 것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신금이죠. 그래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금이나 신금이나 똑같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과 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양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같은 성향, 그래서 강하고 좀 거칠고 투박한 그런 성향이다라고 하면, 음의 기운은 좀 여성스러운 경향이 되겠죠.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이렇게 좀 미적 감각도 있으면서 좀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음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화성 설명하기 위해서 경금인 양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이다라고 해서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것 또는 원철 같은 것에 비유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에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거칠고 투박하고 조금 날카로운 성향의 그런 강철이다라고 하면, 신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이라든가 귀걸이, 반지, 팔찌, 뭐 여러 가지 장신구 등등등등이 신금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그 캐낸 원철을 가공을 해서 화로서 단련을 하고 가공을 해서 보석 주옥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광석은 땅에서 금방 캐낸 금광석은 경금과 같은 원철이지만, 그 금광석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어서 금 반지를 만들고 금 귀걸이를 만들면 그게 바로 신금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땅에서 금방 낸 상태이고 단련을 하지 않았죠. 단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금은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경금을 기물로 만들어서 가치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화인 정화가 있어야지만,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가 물건, 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그냥 딸랑 정화만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양목인 간목으로 인해서 목생화, 즉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뜨겁게 만들 수가 있겠죠. 라이탑불 가지고는 절대 무쇠를 단련할 수가 없겠고, 라이터불은 또 다른 장작, 큰 장작이 있어야지만, 장작에 불을 붙여서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내야지만 경금을 시뻘겋게 달가서 여러 가지 홈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일단 일간이 왕하면 정화 간목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이 신금인 보석 주옥은 다시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신금은 정화를 보면 마치 보석 반지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신금은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로서 조후하는 용도로서는 화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예를 들면 해자축월의 겨울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제 아무리 신금이라 하더라도 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병화로서 조후하는 용도로서 화를 쓰지만은,
신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서 화를 쓴다 안 쓴다? 절대 신금은 일간 자체를 단련하기 위한 용도로서 화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 쓸 때 반드시 정화 간목을 얻어야지만 사주의 배합을 좋게 해서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없다.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부기를 얻기 어렵다, 부기를 크게 얻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로는 백로와 처서가 아니죠. 처서는 신월이 되겠고요. 백로와 추분으로 구분이 되면서 신월, 유월, 그다음에 술월은 모두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유월이 되겠죠. 신월은 지난달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의 임관지가 되니 왕한 것이고요. 지금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금이 가장 왕성할 때가 바로 지금 유월이고, 그 다음으로 왕할 때가 바로 신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신월과 유월 두 달이고, 술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유술 방합이 형성되면 다시 금이 왕한 것으로 보지만, 술월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이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유술 서방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술토 자체에는 물론 화의 기운도 가지고 있지만 금의 기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금이 가장 왕하다고 했죠. 금이 왕한 6월에 경금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내일 신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얻었다가 하죠. 월령을 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월령을 얻게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금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등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일간이 매우 신약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강철, 철강이, 예를 들어서 1톤이 인묘월이었다고 하면 신유월 같은 경우는 한 100톤 되는 철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을 단련할 때는 그만큼 강한 화가 필요하겠죠. 일간 경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화 자체도 굉장히 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뭐로 한다 그랬습니까?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의 용도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6월의 경금은 정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눈을 씻고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화를 얻으면은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또 한번 강조 드리지만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단순히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재성을 얻어야지만 능히 정화를 생조해서 목생화해서 생조해서 정화가 뜨거운 열기를 내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경금은 정화 간목을 쓰고요. 또 한 가지, 6월은 금왕절이죠. 금왕절, 숙살의 기운, 숙살 지기가 강성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6월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조후의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이때 조후할 때는 화로서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때 조후의 용도로 쓸 때는 병화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하고요, 병화로는 조후하는 용도로 쓰는데, 사주가 예를 들어서 목화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병화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 사주가 금이 너무 왕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써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일단 정화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참작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 조후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없으면 안 써도 상관은 없다. 단 뭐는 있어야 된다? 반드시 정화는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틀, 먼저 정화를 쓰고 나중에 간목을 쓰는 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된 것이고, 월지는 유금은 음금이 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양금이 경금이 월지에서 뭘 본 거예요? 겁재를 본 겁니다. 겁재. 그래서 이걸 겁재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양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이때는 격을 뭐 겁재격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양인 격이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나면 양인 격이 되죠. 이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목 묘월생이면은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병화무토는 공이, 병부는 오를 보면 오월생이죠. 오월생이면 병화가 5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도 양인격이라고 볼 수 있죠. 병화무는 5를 보게 되면 화토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를 말씀드렸고, 임수는 임수 자월생이죠. 자월생이면 이것 또한 양인격이 되는데, 이 양인격이 되면 일간이 왕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극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왕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관지에 태어나서 걸록격이 되느냐 또는 제왕지에 태어나서 양인격이 되느냐, 이제 똑같이 왕하지만 양인격은 일간이 극왕한 것이 문제가 된다. 반드시 중화를 시켜줄 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칠살과 같이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갑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을 쓰는 것이고, 병화는 임수, 무토는 갑목, 그 다음에 임수는 무토를 칠살을 쓰게 되는데, 경금은 특성상 뭘 쓴다? 정화를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또 양인을 갖다가 정화로서 억제하는 것이 이거를 살인상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건 살인이 아니죠. 관인으로 해야 됩니다. 관인상정이 된다. 여기서 관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는 양인을 뜻한다. 아까 말했던 살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 가사를 뜻하는 것인데, 이때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말하겠죠. 병화. 칠살 병화가 있게 되면 이 병화가 양인을 중화시키는 것을 살인상정 또는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화가 있게 되면 이건 관인상정에서 이 관은 정관을 뜻한다. 이 살은 칠살병관을 뜻한다 라고 해서, 병화는 없어도 상관없으니 정화가 있게 되면 이거는 관인상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인상정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양인가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갑목이 있어서 화를 생조해 주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인목, 경금 입장에서 인목은 편재가 되는 것이고, 인목은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묘목이었다라고 하면 정화를 생조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여기 인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를 단련시켜 줄 수 있는 근원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 일지에서는 오화를 이렇게 봐서 경호일주가 되죠. 자, 천간으로 정화가 지지의 오화가 되는 것이고, 천간으로 간목이 지지의 인목이 되는 것이니, 비록 천간으로 정화와 간목이 투출되진 않았지만 지지로서 오화와 인목을 봤다라고 하면 일단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 틀은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거는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돼서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6월의 경금 자체가 왕한데 다시 기토로서 경금을 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건 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족이라고 하죠. 뱀의 다리는 없어야 되는데 사족을 그려서는 안 되죠. 이거 기토가 사족이 돼버린 것이고, 임수가 천간에 있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이제 무토, 기토, 갑목,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임수로서 갑을목을 생조해주고 무토, 기토를 윤토해주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있는 것이 좋겠지만은, 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사주 국세에 있어서 임수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수극화하죠. 화를 갖다가 억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임수 자체는 기토타기입니다. 이걸 떠나서 천간에 투출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차라리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용신은 뭐가 됩니까? 오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오화를 생조해주는 목은 희신이 되는 것이고, 화를 갖다가 억압하는 임수는 병이 되는 것이고, 이 임수를 무토가 제거시켜주면 약신이 되는데, 기토는 임수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오히려 기토를 갖다 탁수로 만들 뿐이지, 기토는 임수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틀은 갖췄지만 이 임수가 하나 투출됨으로 인해서 갖춰진 틀에 약간은 오개티가 될 수밖에 없는 글자가 바로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가 된다? 이 오중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자수를 얻게 되면 자오충이 되죠. 그러면 오중에 있는 정화가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이거는 병자시가 되면 자오충이 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가 되면 이거는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화의 세력이 나쁘지 않고요. 6월의 경금이 축에 통금까지 하고 기토의 생을 얻기 때문에 이 정화는 반드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역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임수가 화를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임수는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자, 무인시가 되게 되면은 오화하고 인하고 준삼합이 되죠. 인오 화국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화가 더 왕해지겠죠. 무토는 원래는 좋지 못하죠. 원래는 6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왕한테 경금을 생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무토가 이 임수를 만약에 제거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병을 제거하는 약으로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경금이 끼어져 있으면 금을 생하려고 하고 임수를 극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뭐냐면 생하느라고 극하는 걸 잊어먹는다. 탐합이 아니고 탐생망극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금을 생하려고 무토가 하기 때문에 임수를 극하는 힘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무인시보다도 더 좋지 못한 생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생기. 묘목은 정화를 생하는 공력도 떨어지게 되고, 다시 6월에 기토 2개가 경금을 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토 습도를 봐서 경금을 생하죠. 굳이 이렇게 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원령 자체가 금이 왕한데, 근데 또 경금이 다시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굉장히 왕한 상태에 오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역시나 또 문제되는 것은 임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가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신사시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하죠. 이거 양인격이죠. 이 양격이 양인이 이 신금은 겁재가 아니고요. 유중에 있는 신금 양인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오화가 아니라 사중병화가 있으면 이거는 양인가살도 될 수가 있는 사주국사가 되는 것이죠. 이거 금수운으로 가야 되지, 이거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좋지 못합니다. 임오시가 되면 또 다시 오화를 보는 것 나쁘지 않죠. 금이 왕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임수에 더해서 임수가 다시 들어오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자, 갑신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갑신시가 되면 6월의 경금이 신에도 다시 뿌리를 얻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거는 왕하다가 아니라 극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왕한 겁니다. 오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니까 좀 부족하죠. 단 정말 간목이 있게 되면은 수의 기운을 설해서 오화를 더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오화의 쓰임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오술 합하고 병화 투출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화운 가면 절대 안 되고, 이거 화운 만약에 병수지가 되는데 화운 같다 그러면 초년에 정미 병우울사가 되면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자로 태어나면 안 되고요. 남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병술시는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축시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사주의 짜임을 봐서는 그렇게 녹록한 그런 생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정축시 정도 한번 이렇게 선택해 볼 만한 볼만하다. 이렇게 정해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정해시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남자로 태어나서 정해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자, 오늘 수요일 9월 14일 수요일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